저는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반갑고요. 제가 오늘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할 내용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지역 문제 해결과 통일도시 포천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소상공인하고 외식업 분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볼게요. 이건 제 소개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우선은 저는 이 통일도시 포천이란 말보다는 포천 통일도시란 말을 좀 쓰고 싶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도시 포천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포천을 통일도시 같이 새로 만든다는 개념이고, 포천 통일도시는 기존에 있는 포천에 통일도시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외식업하고 소상공인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소상공인이 해야 될 역할이 크고, 현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업체 수가 한 240만 개가 되고요. 종사자가 637만 명이 됩니다. 꽤 많은 숫자가 있고, 이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도시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여기 학생분들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똑바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면 소상공인이라는 말은 규모가 작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고요. 제조, 건설, 운송업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고, 도소매업은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종업원이 9명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일반 음식점이나 도소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4명 이하면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단순한 종업원의 숫자 개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자가 직접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사장은 카페에서 절대 커피 안 내리고 있고 종업원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엄밀한 규정으로 보면 소상공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 동네 가보면 치과가 있고 약국이 있어요. 치과도 간호사 2명 데리고 있는 치과 의사가 하는 치과는요, 우리가 동네 치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쉽게 소상공인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할 거 없으니까 치과나 해봐야지, 아니면 약국이나 해봐야지, 이렇게 못하잖아. 왜? 자격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업종에서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사실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떤 면에서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을 단순하게 사업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소상공인을 보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의 문제가 저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소상공인이 뭐냐 하면은, 저는 규모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하는 일에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야 그게 계속 대물림을 해서 100년도 갈 수 있고 200년도 갈 수 있잖아요. 자,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죠. 통일이. 그거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언젠간 될 거라고 보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만들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역할에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그런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통일이 되더라도 이 포천이라든가 이런 통일도시가 제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안타까운 요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고 소상공인의 가치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지속 가능 기반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소상공인들 중에 한 뭐 20년, 30년 동안 자기 업에 이렇게 매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본은 뭐 3대, 4대, 5대째 가는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저는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상공인이 되고 싶어서 소상공인이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그 취업이 안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의 길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30만 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3일간만 휴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소상공인 스스로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여기 저 학생들, 젊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나중에 저는 소상공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키울 수도 있지만 그 소상공인의 형태를 가지고 꾸준히 가고 대물림 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자꾸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규모가 작은 것은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지 저는 이 시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저는 뭐 지속 가능 문제 해결 이게 뭐 단순히 이 지역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소상공인이라는 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나름대로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이제는 좀 달리 해야 된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사를 뭘 하든지 간에 30년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은 나름대로 오히려 직장 생활하고 이런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잘 돼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그리고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소상공인의 장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보면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안타깝고 좀 애처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나이가 뭐 좀 있으니까 한 30년 안에 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20대들은요 기본 80년 살아야 되고요. 운이 없으면 120년을 살 수도 있어요. 120년. 근데요 이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무슨 일? 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내 일을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사업을 하다가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규모를 키웠다가 나중에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소상공인이 갖는 그 작은 즐거움을 저는 좀 이해하고 그런 데 대해서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야 나중에 막말로 뭐 통일이 되든 하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야만이 이 기반이 좀 덜 흔들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포천 통일도시. 자, 통일도시 포천이라는 말은 새롭게 통일도시를 만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포천 통일도시는 기존의 포천을 통일도시로 조성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포천다운 포천을 만드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포천이 된다. 그리고 진정한 통일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보면은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남한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걸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책 쓰는 걸 보면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좀 집중적으로 자금도 투자하고 좀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 가보니까 아니면 어디 가게 가보니까 외형은 호텔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여인숙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식은 고객한테 감동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실망감을 주죠.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어떤 게 돼야 되냐면, 겉은 여인숙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호텔이에요. 뭐가? 안에 있는 콘텐츠, 그리고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 표정, 이런 것들이 호텔급 이상이 되면은 고객한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엄청난 감동을 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포천이라는 이 도시에서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도시를 좀 뭔가 특색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택하는 게 맞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오히려 그 안을 좀 바꿔야 된다. 안을. 그리고 저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소상공인이죠. 이분이 스스로 좀 그런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바꾸기 어려우면 새롭게 이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다른 생각으로 갖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보면 가끔 재래시장에 가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보는데, 그분들 중에도 좀 제대로 된 분들은 과감히 그런 거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거죠. 옷을 입고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우리 재래시장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보면은 누가 사장이고 누가 손님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또 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게 저는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요. 전 크게 보면은 뭐 지구촌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포천다운 포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냐면 포천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지. 이거는 굳이 비단 포천의 문제만 아니에요. 아니고 각 지역 어디든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식하고 관련된 먹거리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춘천에 가면 유명한 게 춘천 닭갈비라고 있어요. 춘천 닭갈비. 그런데 춘천 닭갈비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춘천에서만 팔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고 싶은 사람은 춘천 와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목포 가도 춘천 닭갈비가 있고요. 나중에 통일되면 평양 가도 춘천 닭갈비가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개념 없이 퍼지는 거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게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춘천 닭갈비가 춘천 닭갈비라고 불려진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포천에도 유명한 뭐 이동 갈비도 있고 이동 막걸리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불려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아무 재료나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막걸리가 되고 아무 맛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갈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먹을 때 그 맛이 더 나게끔 하는 게 그 진짜죠. 100%죠. 100% 이동갈비가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근데 이동갈비를 서울에서 먹으면 그거는 서울에서 먹는 이동갈비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리를 좀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은 제가 꾸준히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가 봐. 근데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 가진 것도 아니고 한데 자기 지역의 특색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지. 이게 무슨 돈에 욕심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외지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포천 어떤 시장에 나름대로
문화를 다 흐트리고 가고 이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냐고요. 뭐 지역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준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판 크게 벌려가지고 분위기 흐려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내 때문에, 내 하나의 욕심 때문에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 많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 시장에 나중에 이쪽 영역에서 일을 하시든 이쪽 영역에서 어떤 뭔가 정책을 만들든 펴든 그런 자리에 가시면은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만 할 뿐이죠. 이야기만. 저한테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건 반드시 추구합니다. 반드시 추구해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화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외형을 아무리 바꾸면 뭐합니까? 속이 안 바뀌는데 속을 바꿔야 됩니다. 속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자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자세로 일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좀 그렇게 좀 돼 가야만이 저는 포천도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포천 통일도시로 가는 길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교육 부분이에요. 제가 맡은 부분이 소상공인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마인드 교육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꾸준히. 이 창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교육은 대부분 보면은 하기는 하는데 잘 하다가 성과가 없으니까 하다 말아버리고 해요. 교육은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절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수학 학원도 아니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저는 그래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인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국가적으로 하기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서 포천 같으면 포천시에서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따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이거는 좀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쪽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보면 다음에 자기가 또 그거 선거에서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식의 어떤 행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점포 운영 방법이라든가 고객 서비스 관련 교육도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기존 사업자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영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장사하다가 좀 잘 되면 때려치고 딴 데 가죠. 딴 데 가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딴 데 가서 성공하느냐? 성공 못 합니다. 성공 못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노포식당이라 그래갖고 노포점포 30년 이상 한 곳에서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는 점포를 우리가 노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다른 데서 가려 하냐면 멋있고 폼나는 일을 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욕망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누르지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한 창업이 되기 어렵고 행복한 소상공인이 되기도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신규 창업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창업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돈보다가 일을 중시하는 창업자를 양성하는 게 좋아요. 저는 창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10수년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MC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 봅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일을 본다고 그럽니다. 일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창업한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저는 창업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 장기 운영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의 힘을 만들려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보십시오.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포천이 통일도시가 자연스럽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다운 골목 만들기예요. 포천의 각 시의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골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사실은 현재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골목을 선정해서 색깔을 나름대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보는 거죠. 이거는 아마 포천시에서 나름대로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뭐 골목 뭐 시장, 골목 상권 이 만들기를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 연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골목을 새롭게 단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대로 멋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뭔가 자꾸 헐고 새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단단하게 하고 그것을 더 윤기나게 하고 멋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골목의 특색이 남죠. 특색이 남잖아요. 요즘 보면은 새롭게 뭘 하는 데를 가보면은 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자꾸 갖다가 새로운 걸 갖다 놔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은 저 신도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신도시 가면요. 도시는 깨끗한데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도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골목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골목에 장사하는 소상공인도 즐겁고 행복하게. 결국은 뭔가를 바꾸고 외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 누구의 삶을 또 흔든다 뭐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점 달리 하면은 저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멋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동 막걸리 골목이라든가 이동 갈비 골목 이런 쪽도 가급적이면 여기 오시는 분들 보세요. 앞에 제가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세라든가 아니면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골목에 와가지고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뭐 갈비를 굽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잖아요. 이런 분들은 돈 벌면 또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골목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해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이거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포천을 포천답게 이것이 포천을 포천답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먹거리 만들기인데 포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팔지 않아야 돼요. 저는 이거는 규제를 만들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포천이 사는 길이고 그게 먹고 싶으면은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든 포천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절대 안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절대 안 봐요. 하여튼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대구에 가면요. 동인동에 보면은 매운찜 그 골목이 있습니다. 매운찜 거기 40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 있는 집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매운 갈비찜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와서도 했는데 결국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 골목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멋있고 화려한 것보다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팔지 않아야 외부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법보다 더 강한 게 사실은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여기는 인식이죠. 그렇게 갖는 게 중요하다. 멋있고 화려한 것보다는 가장 포천다운 것으로 해야 되고 과거의 것을 현재 감각으로 승화시키기 좋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현재의 감각을 좀 가미시키는 게 좋지 다 없애버리고 과거를 없애버리고 현재만 갖다 얹히면 그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뭔 의미가 있냐. 그런 측면에서 봐줄 필요가 있고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개성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를 소홀히 하면 포천의 색은 사라진다. 포천의 색이 사라지면 통일이 될 때 포천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저는요. 포천만의 색깔이. 그러면 포천이 통일도시가 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야기할 만한 그 남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 사랑하는 소상공인, 나만의 색깔이 있는 골목, 포천다운 먹거리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교육과 관심을 좀 가질 필요. 교육은 꾸준히 해야 되고 이런 관련된 교육은 그리고 이런 일에 이런 쪽의 주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비록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관련 쪽에서 일하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적인 목표 같으면 통일될 때까지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좀 정리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포천이 통일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돈을 벌어서 포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포천에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천다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에서 진정 우리 것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포천이 통일도시가 되는 길입니다. 통일도시는 그 누구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천이 통일도시가 되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포천에서 자란 것들, 자연, 농식성 이런 모든 것들이 포천을 사랑하는 포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러면서 포천이 더 단단해지고 그죠?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이런 도시를.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들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멋있고 폼 나는 그런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로 보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열심히 자기 일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좀 알아보는 이런 시각도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런 시각을 지금부터 바꿔야만이 소상공인이 행복한 나라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소상공인이 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소상공인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꿋꿋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포천도 자연스럽게 통일도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